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컨스티튜션 내용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재 순서상 아티클 3에 나와 있는 이제 사법 권력, 페더럴 주디셜 파워에 대해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딱 보면 이제 케이스 앤 컨트리뷰시가 딱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교재가 동일하죠. 그랬을 때 이 케이스 앤 컨트리뷰시는 이제 다툰 분쟁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것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이 사법 권력, 페더럴 주디셜 파워가 미치는 어떤 영역, 범위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법 권력이 아무데나 모든 일상생활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분쟁이나 다툼이 있는 그런 곳에만 이제 사법 권력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일종의 리미테이션이죠. 리미테이션. 사법 권력의 어떤 한계를 규정하는 그러한 규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할 내용은 이 케이스하고 컨트리뷰시의 구체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스탠딩 문제가 있죠. 스탠딩 뒤에 보면 라이프니스, 무트니스, 폴리티컬 퀘스천 이 네 가지 이슈가 케이스 앤 컨트리뷰시와 관련돼서 소목차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게 무슨 요건은 아니고요. 일종의 이 케이스 앤 컨트리뷰시와 관련된 이 중요한 이슈들이에요. 이슈들. 예. 그래서 여기 케이스 앤 컨트리뷰시 이것은 이제 다툼 또는 분쟁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단순한 말다툼 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키워드가 있어요. 인조리야, 인조리. 여기 나오시죠, 인조리. 인조리가 키워드예요. 그냥 단순한 다툼 분쟁 이것은 여기 이 아티클 3에 나오는 케이스 앤 컨트리뷰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인조리를 발생할 정도의 다툼 그것이 이제 키워드예요. 우리 케이스에서 인조리가 발생할 정도의 인조리를 발생시킬 정도의 분쟁 또는 다툼 이것이 여기 우리 아티클 3에 나오는 케이스 앤 컨트리뷰시의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한 말다툼 가지고는 사법 권력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 어떤 조그마한 지역에서 이제 다리를 이제 놓으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비용이 엄청나니까는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격려를 하는 거죠. 터널로 뚫자, 터널로 아니면 이제 다리로 놓자. 또는 다리를 놓거나 터널을 놓을 때 2차선으로 놓자. 아니면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봐서 4차선으로 놓자. 이런 이제 경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도 이제 판사님이 그 지역에도 사는데 판사님도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이제 의사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터널로 파는 것이 낫습니다. 터널로 파야 됩니다. 다리도 지나가는데 이상 없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그 판사님의 그 의견이 어떤 구속력을 갖느냐, 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판사님의 어떤 사법적인 권력, 주디셜 파워가 미치는 에어리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경론과 다툼은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말다툼에 불과하고요. 인조리를 동반하는 어떤 다툼과 말다툼이 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제 경론이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서로 막 어떤 주민들 사이에 주먹질하고 싸워요. 그래서 어디가 막 얼굴이 다치고 코뼈가 부러지고 이래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얼마를 지불하십시오. 한 번만 이런 일이 더 발생하면 제일에 집어넣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판결 얘기를 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구속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건 판사님의 어떤 주디셜 파워가 미치는 대상이고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인조리를 동반한 어떠한 다툼 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제가 이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디셜 파워가 미치는 영역 또는 미치는 에어리어 또는 어떤 제한 범위, 이것의 어떤 제한 범위는 케이스 앤 컨트리뷰시에 한한다. 그러나 이 케이스 앤 컨트리뷰시도 단순한 말다툼 분쟁이 아니라 인저리를 동반하는 어떤 다툼, 말다툼을 의미한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앤 컨트리뷰시, 페더럴 주디셜 파워가 미치는 범위, 페더럴 주디셜 파워의 어떤 한계, 이 케이스 앤 컨트리뷰시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여기 보면 소목처로는 스탠딩 문제가 나오고요. 뒤에 라이프니스, 무트니스, 폴리티컬 퀘스천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는 어떤 리콰이어먼은 아니고요. 리콰이어먼은 아니고 이 케이스 앤 컨트리뷰시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이에요. 이슈들. 그 이슈들 내용을 보면 다 인저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케이스 앤 컨트리뷰시는 인저리를 동반하는 어떤 다툼 분쟁이기 때문에 인저리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스탠딩이라는 것은 인저리를 받은 사람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죠. 인저리를 받은 사람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게 스탠딩 문제고, 라이프니스 문제는 인저리를 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충분히 최소한의 인저리를 받았거나 이 임박한 인저리,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무르익어야 된다라는 거죠. 케이스가 무르익어야 된다. 인저리를 현재로 받았거나 임박한 상태다. 인저리가 있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고. 무트니스는 이것은 처음에는 인저리가 있어서 소가 제기가 됐는데 소 제기 중에 당사자가 합의를 해버렸어요.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인저리가 해결이 된 경우 이때는 또 소의 이익이 없다고 그래서 디스미스 각하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저리가 있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비록 뮤트니스는 인저리를 제기한 이후에도 그 인저리가 해결이 돼버리면 그때도 이제 더 이상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 그렇다는 거죠. 폴리티컬 퀘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저리가 있어요. 프레젠 인저리가 있어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보다는 이 정치적 판단, 정치적 고려를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문제들은 사법부가 자제를 해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평생을 콜트 안에 계시는 분이 해결할 어떤 문제, 그분들이 해결해서 도움이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어떤 전문적이고 특수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문제들이 많죠. 현실 세계에는. 그랬을 때는 사법부 판사님들이 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인저리라는 키워드에 따라서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데요. 그거 처음부터 하나씩 보자고요. 이제 스탠딩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이제 헌법 내용에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스탠딩, 그것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누가 프로퍼 파리가 되느냐, 누가 적당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적절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럼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인저리를 받은 사람이죠, 당연히. 또한 여기 제가 또 말씀드렸죠. 여기 impending injury. 아직 현실적으로는 인저리를 받지 않았지만 인저리가 임박해 있어요. 임박한 인저리. 이런 경우에 한해서 당사자 적격,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인저리를 받은 경우에는 이제 데미지 청구를 하겠죠. 일반 법원에 가서 손해배상 청구. impending injury, likeliness,
likelihood of future harm이 일어날 가능성. 그것도 단순한 가능성 갖고는 안 되고 임박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 어떤 소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injunctive relief, 뭐 금지 명령 또는 뭐 declaratory judgment, 어떤 선언적 판결을 해달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스탠딩이 있는 거죠. injunctive relief. 아셨죠? 네. 이러한 선언적 판단에 대한 이제 당사자 적격이 있는 거죠. 네. injunctive relief 또는 뭐 declaratory judgment이죠. 네. declaratory relief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탠딩이 이제 가지려면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있죠. 네. injury, causation, redressability. causation하고 redressability는 이제 논의가 비슷하니까 이제 같이 이런 식으로 써서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했을 때 바로 이제 나와야죠. injury, causation, redressability. 이 세 가지 요건을 가진 사람이,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당사자 적격,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인저리를 받았다는 거고, 이것은 causation은 디펜던트가 인저리를 코즈도 발생시켰다라는 거고, 이 redressability는 favorable court decision, 코र्트 판결이 나면 이 인저리가 리드레스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네. 인저리가 있다. 현재 내가 그 인저리는 디펜던트가 일으켰다. 또 콜트의 페이버러블 콜트 디시전이 나오면 이 인저리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결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충족이 돼야 이제 스탠딩 문제가 있는데요. 요 이제 리드레서빌리티 요 부분이 콜트의 페이버러블 디시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저리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그게 그게 바로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이죠.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 권고적 의견. 유엔 총회에서 자주 하는 거잖아요. 권고적 의견. 네.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 권고적 의견.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바로 콜트는 이러한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이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유엔 총회나 이런 데서 권고적 의견인 거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권고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좋은 내용이 어떤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이 인저리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이 콜트에서는 이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을 내면 안 돼요. 이거는 위헌이에요, 위헌. 네, 위헌.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이 안 돼요. 콜트에서는 저지먼을 내려야 되는, 구속력 있는 저지먼을 내려야 되는 거지. 이런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은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나오네요.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한 케이스를 소개를 드리면, 그냥 페더럴 스태튜트가 있는데요. 이 페더럴 스태튜트가 IRS 국세청이죠. IRS 국세청. 국세청에게 어떤 내용을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인디전트 피플, 가난한 사람들에게 프리케어,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텍스 프리 스테이러스, 면세 지위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IRS에게 그리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IRS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프리케어, 무료 진료와는 상관없이 그냥 원하는 하스피털에 대해서 그냥 텍스 프리 스테이러스, 면세적 지위를 줘버려요. 이에 대해서 한 홈레스 펄슨이 병원에 갔다가 무료 진료를
거절이 돼서 IRS를 상대로 이제 수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인저리가 있나요? 첫 번째, 이분이 인저리가 있죠. 네, 저 병원에 갔더니 무료 진료를 거부당했어요. 인저리가 있어요. 엄청난 거죠. 이게 인저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죠. 그러면 이 코제이션이 있나요? 코제이션? 코제이션은 이제 IRS의 그런 어떤 조치가 이 홈레스 퍼슨의 인저리를 발생시켰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맞아야 된다는 거죠. 코제이션. 근데 이 코제이션을 따질 때 우리가 어떤 거를 따지나요? 버퍼 테스트를 하잖아요. 우리 톨츠라든지 불법행위, 네글리전스 거기서 나오면 코제이션 하면 이제 버퍼 테스트, 액츄얼 코제이션하고 프락시메이트 코제이션, 액츄얼 코제이션이 이제 이게 버퍼 테스트는 거죠. 만약에 IRS가 제대로 제대로 했더라면 처음부터 홈레스 퍼슨들의 IRS가 처음부터 호스피털이 면세지위를 청구하는 호스피털이 프리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면세지위를 부여했더라면 이 홈레스 퍼슨이 진료를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어떤 버퍼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정반대의 어떤 과정도 이제 맞아야 된다는 거죠. 뭐가 없었더라면 IRS의 IRS의 어떤 불공정한 조치가 없었더라면, IRS가 제대로 행동을 했더라면 인저리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맞냐 이거죠. IRS가 제대로 조치를 취했더라면 홈레스 퍼슨들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지 않는 하스피털 병원에 대해서는 면세주의를 주지 않았다라면 처음부터, 그렇다면은 이 홈레스 퍼슨이 이 진료를 받았겠느냐? 그런 인과관계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홈레스 퍼슨에 대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해준다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 그분들이 이제 오시면 냄새도 나고 또 거기서 주무시고, 그래서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병원들은 그냥 면세주의를 포기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안 맞다라는 거. IRS가 병원에 대해서 제대로 요구했더라면 인저리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인저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이제 안 맞고, 또 세 번째, 리드레서빌리티 이 부분이 과연 되겠느냐 이거죠. 리드레스. 콜트가 제대로, 콜트에 이제 페이버러블 디시전이 있는 거죠. 콜트가 IRS 너 잘못됐어. 면세적 지위를 주기 위해서, 어떤 병원에 면세적 지위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병원이 홈레스 퍼슨, 인디전트, 가난한 사람들의 프리케어를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라. 이렇게 딱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홈레스 퍼슨이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인저리가 해결이 되느냐? 이것도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왜?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반 병원들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비슷비슷하지만은, 그분들이 오게 되면, 병원 전체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이제 지장을 받는다. 그래서 면세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리드레서빌리티 이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탠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케이스에서.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딩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뒷부분에서도 자주 나와요. 스탠딩 문제. 다른 과목에서도. 스탠딩 하면은 반드시 인저리가 있어야 된다. 인저리. 인저리가 있어야 이제 케이스나 컨트리버시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으니까요. 인저리를 받아야 되고, 또, 코디에이션이 있어야 된다. 디펜던트가 이 인저리를 코즈했다. 또는 리드레서빌리티가 있어요. 이제 판사님의 페이버러블 콜트 디시전이 있으면 이 인저리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이 요건이 있습니다. 스탠딩에 대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때 이제 인저리는 현실적인 인저리뿐만 아니라 임펜딩 인저리